팥찐빵 10개랑 야채찐빵 10개 포장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 잔돈 가져가셔야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감사해요. 매번 여기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지역 명물 사장님네 찐빵집을 안 찾고 어디 100일째간이 있나요? 우리 남편이 찐빵 매니아라 전국 각지 나름 안 다녀본 찐빵집이 없는데 이 집이 우리나라에서 찐빵으론 최고라고 늘 엄지를 척 치켜 세운다우.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우리 집 찐빵이 겉은 쫀득하고 속은 또 촉촉하니 달콤해서 한번 맛보면 좀채 잊기 힘든 맛이긴 하죠. 근데 바깥 사장님 반죽하다 나오셨나 봐요. 손이랑 얼굴이 온통 하얘지신 걸 보니. 네, 반죽은 늘 제 담당이라서요. 제가 찐빵 반죽만 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얼굴이 분가루 뒤집어 쓴 새색시 마냥 고와진답니다. 허허허, 암튼 사장님 입담 여전하시네. 다음에 또 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암튼 반죽만 하고 나오면 기분 좋아서 허허실실. 당신은 전생에도 아마 찐빵 장수였지 싶어요.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거 보면. 화색이 도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 인간 분명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직감이 들더군요. 함께 산 지 어언 30년.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있다 보니 이제 남편의 눈빛만 봐도 왼쪽 눈썹이 한번 꿈틀하는 것만 봐도 저 양반 기분이 어떤가 딱 알아맞출 수 있는 내공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이 결국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집 찐빵이 서울 큰 백화점에 정식으로 입점 계약을 맺게 됐다고요. 그 계약과 관련해서 방금 전화를 받았다며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찐빵을 서울 백화점에 납품하다니. 진짜냐고 자꾸 되묻는 내게 남편은 제 볼을 꼬집으며 말하더군요. 저번 주에 우리 가게를 시찰했던 백화점 MD가 직접 연락이 왔다며 간부 중에서도 전부 다 시식해보고 전원 OK로 통과가 됐답니다. 수량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고생 많았다고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은 당신이 더 많았지 뭘 그래. 너무나 기쁜 소식에 식전 대바람부터 남편과 부둥켜 안고 폴짝폴짝 뛰어떠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시장 골목에 보잘것없는 조그만 찐빵 가게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겐 모진 풍파와 갖은 고생 끝에 가까스로 성공시킨 그런 사업이자 가업이었거든요. 본점인 가게는 비록 허름하고 오래된 노포의 외양이었지만 원체 찐빵이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TV에 소개된 것도 이미 수차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죠. 시내에 자리한 이름난 카페 여러 곳의 디저트로 찐빵을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가게도 저희 집이 유일했습니다. 니들 얼싸안고 지금 뭐하니? 누가 보면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겠다. 어머니, 로또 당첨보다도 기쁜 일이에요. 서울 백화점에 저희 찐빵 가게가 입점하게 됐어요. 오, 그래? 그거 정말 듣던 중 잘된 일이구나. 그런데 어머님이 가게엔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넌 가만 보면 내가 가게 구경 오는 걸 은근히 싫어하는 것 같더구나. 아유 참 어머니,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맞장구도 쳐드리죠. 어서 와서 이리 앉으세요. 여보 뭐해?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강차 어서 내오지 않고. 네, 가지고 올게요. 어머님 잠시만요. 무릎 아프다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면서 한의원은 다녀오셨어요? 명희라, 실은 내가 오늘 너희 부부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신데요? 다름이 아니라 네 형. 수일이가 저번 달에 명예 퇴직을 당했다는구나 글쎄. 아니 조금만 더 버티면 본부장 직함 달 거라고 했었는데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왜요? 듣자 하니 요즘 은행권 돌아가는 사정이 영 아닌가 보더구나. 사정은 나중에 자세히 듣고 수일이니 형 말이다. 명색이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저렇게 실업자로 집에 들어앉게 해서야 쓰겠니? 평소에도 유달리 큰 아주버님을 챙기고 그 집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퍼주시기 바쁜 시어머니 성향을 아는지라 조금 느낌이 쌓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와 남편을 기함하게 만들고도 충분한 일이었죠. 여기 찐빵 사업 말이다. 앞으로 네 형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구나.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분점을 내란 말씀이세요? 좁아 터진 지방에서 분점까지 내면 갈라먹자는 거지. 본점이 뭐가 남겠니? 니들은 찐빵 사업으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젠 형한테 사업 물려주고 다른 사업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지금 백화점 입점 계약까지 다 따놨는데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른 사업을 아무리 형이지만 어떻게 바로 넘겨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망해가는 찐빵 가게를 남편과 내가 거의 평생에 걸쳐 지역의 명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키워놨더니 그걸 홀랑 형님네에게 넘기라니요. 정말 이 집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가게가 누구 건데 지금 큰 소리냐?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애들 솔직히 큰애네지 니들은 아니잖니. 시집 와서 얼마 안 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 청산과부 혼자 몸으로 없는 살림에 허리 휘도록 일해가며 겨우겨우 지켜낸 게 이 가게야. 이 가게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는 온전히 내 마음이다. 네, 물론 시어머니 말씀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무일푼이었던 시아버지에게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두 분 다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 억척스러운 생활력 하나로 두 형제를 키워내신, 네, 존경할 만한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남편과 내가 운영하는 찐빵 가게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살아생전 처음 마련한 가게가 맞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꾸려나간 찐빵 가게는 지금 같은 규모의 사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내의 시장 골목 귀퉁이에 낡아 빠진 다 쓰러져가는, 장사도 정말이지 잘 안되는 폐업 직전의 찐빵 가게였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시던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의 아들 둘을 모두 제대로 공부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요. 수일아, 명일아, 이리 와서 좀 앉아보거라. 예, 엄마. 형도 어서 와서 앉아. 엄마가 할 말 있대. 이 오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엄마? 너희들에게 미안한 말이다만 니들 둘 다 고등학교에 대학교까지 보낼 형편이 엄마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 찐빵 가게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릴 지경이고. 아휴. 엄마, 내가 신문이랑 우유라도 돌릴까요? 아이, 진짜.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데. 이씨,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명일이랑 같이 신문 돌릴게요. 수일이 넌 공부해야지. 게다가 넌 늦게 자고 아침잠도 많은데 어찌 신문을 돌리니? 엄마, 그럼 내가 형목까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이고, 그래. 우리 명일이가 착하기도 하지. 그래주면 엄마 짐이 훨씬 줄 것 같구나. 어차피 공부는 수일이 형이 잘하고 명일이는 공부에 별 적성도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그 편이 낫겠지. 엄마, 아무리 그래도 명일이도 학생인데 암만 공부를 못해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죠. 수일이 넌 좀 가만히 있어. 공부머리 있는 애가 눈치머리는 어찌 그렇게 하나도 없어? 늦었다. 넌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지 자던가 해. 시어머니는 애초에 공부를 잘했던 큰 아주버님만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공부 머리 없던 남편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찐빵 장사를 돕게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서 오래 힘들게 일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시집와 처음 들었던 나는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많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아무리 공부 머리가 없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포기를 시키냐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공부를 시켜서 이름 없는 대학, 하다못해 전문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 하더라도 중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을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한 처사가 너무 야박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그렇지.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셔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안 그래요?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나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럼 왜 옛날에 어머님께 따지지도 않았어? 나도 형처럼 대학까진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켜 달라고 우기고 매달렸어야죠. 여보, 어머님, 나 거두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나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시집와 얼마 안 돼 듣게 된 남편의 출생의 비밀. 남편은 사실 큰 아주버님과 배다른 형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진 건 없어도 인물이 아주 헐친해서 동네에서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변도 좋고 노래도 잘해서 결혼 전에는 흥청망청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 시아버지의 아버지, 즉 시할아버지에게 툭하면 밤이슬 맞고 다닌다면서 야단 맞는 일도 많았다고요. 시할아버지는 그런 시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동네에서 참하고 엄전하다고 소문난 바느질 잘하는 엄씨 집안의 큰딸,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를 강제로 장가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결혼한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동안 정신 차리고 잘 사나 했는데 그 남자, 바람둥이 기질이 어디 혼나서 장가 간다고 쉬 없어지는 것이던가요. 시아버지는 큰 아주버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가 이웃 마을의 처녀와 배가 맞았고 저희 남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큰 아주버님이 젖먹이일 때 시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저희 남편이 태어난 거죠. 남편에게 친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남편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외가, 친어머니 집안은 정말 남편의 친가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남편을 키울 여력도 안 됐다고 하네요. 무척이나 추웠던 어느 겨울날 남편의 외할머니께서 너덜너덜 낡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강보에 젖먹이였던 남편을 싸가지고 와서 남편 친가에 툭 던져놓고 가셨대요. 이 집 신이 알아서 걷어줄 거라 믿는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새삼 남편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친아버지라도 오래 정정하셨다면 버팀목이 되었을 텐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5살 되던 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친모가 아닌 시어머니 밑에서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겁니다. 물론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낳아온 남의 자식을 키워야 했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지요. 그게 말이 쉽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보, 어머님이 당신 잘할 때 많이 구박했어요? 말해봐요. 나한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야. 어머님이 날 구박하진 않으셨어. 물론 때때로 나보다 형을 더 챙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많았지. 그렇다고 해서 표가 나게 차별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날 내치지 않고 걷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에휴,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신 너무 무르고 착해 빠졌어. 분명 고기 반찬이나 좋은 건 아주버님만 챙겨줬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네요. 으이그 불쌍한 인간. 내가 진짜 바가지 긁을래다가도 불쌍하게 큰 거 안후로는 그러지도 못하겠네. 와, 그거 다행이네. 당신 화날 때마다 그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으유, 속 터져.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나저나 차별 안 하신다는 양반이 찐빵 가게를 형님네한테 홀랑 넘기란 말을 하세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이번 처사는 시어머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시어머님을 직접 찾아뵙고 간곡히 말씀드리겠다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간곡히 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드리라 했죠. 당신이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시어머님 심기를 거스를까 늘 노심초사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심성을 알기에 싫은 소리 못할 것이 예상되었죠. 그러나 찐빵 가게는 남편과 저의 피, 땀,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사업체였고 그런 사업을 형님네 부부에게 그냥 넘긴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누가 10억을 갖다 준다 해도 아무한테도 넘기고 싶지 않은 가게라고 했습니다. 간판도 외양도 촌스럽기 짝이 없는 찐빵 가게지만 그래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콧구멍만한 가게에 우리 부부의 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운영하시던 찐빵 가게는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맛도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찐빵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대로 반죽도 하고 팥소도 만들고 그런 걸 15살 언저리의 남편은 배웠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가게 몫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아서 갓 쪄진 찐빵을 갑판대에 둘러매고 시장 여기저기에 팔러 다녔대요. 그렇게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갑판대에 찐빵을 팔러 다니는 건 언제나 남편 몫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어느 추운 겨울날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찐빵을 팔러 미용실에 온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시내의 조그만 미용실에서 견습 생활 중인 아가씨였죠. 아니 손끝이 그렇게 느려서 어느 하세월에 그루프 담을 거야?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 나서. 여상 나온 빠리빠리한 아가씨라 들었는데 뭐 그루프 하나를 제대로 못 마니 원. 아유 정말 짜증나고 복장 터지네. 죄송해요. 가서 수건이라도 마저 삶아올까요? 그것도 그거고 너로 논 수건들 가서 빨리 싹 다 수거하고 여기 파마약 묻은 그루프까지 깨끗하게 다 세척해와. 뭘 일일이 시켜야만 하나? 일머리가 그리 답답해서 어째. 가불해준 것만 아니면 성질 같아선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건데. 월급 받았으면 그 값을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그렇게 한참 그날따라 화가 잔뜩 난 미용실 주인에게 꾸사리를 맞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며 앳된 청년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찐빵이 가득 든 갑판대를 맨 채로요. 찐빵이 왔습니다. 갓 쪄진 따끈한 찐빵이에요. 드실 분 안 계세요? 아이고 어린 청년이 이 추운 날씨에 부지런하기도 하지. 5개만 줘봐요 어디. 감사합니다. 오늘 첫 손님이시니 서비스로 6개 드릴게요. 아이고 청년이 넉살 한번 좋구만. 여기도 10개만 놓고 가요. 단골 손님들한테 1개씩 돌리게.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서비스로 11개 드릴게요. 뭐해. 수건 걷어오고 그루프 세척해오라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전 비어져 나오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며 미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팍한 성격의 미용실 여사장은 그루프나 수건 세탁을 꼭 미용실 밖에 수도가에서 하게 시켰거든요. 그날도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찬물에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파마약 묻은 그루프들을 세척하고 있는데 가게 밖으로 나온 남편이 뭔가를 제게 하나 쓱 내밀더군요.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찐빵이었습니다. 저기요, 울지 말고 이거라도 하나 먹으면서 해요. 됐어요. 나 지금 돈도 없다고요. 참. 바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찐빵 돈 받고 팔려는 것처럼 보여요? 남편은 씩 예의 그 사람 좋은 해사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찐빵 1개를 지어주고 떠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눈물 겨운 찐빵 하나가
남편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지어준 찐빵을 천천히 씹어먹는데 서러움이 조금씩 가시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찐빵 값 한 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성큼성큼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더랬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하면 전 꼭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가 그날 얼병이같이 찐빵만 받아 먹지 않았어도 지금 이 고생을 안 한다고요. 겨우 찐빵 하나에 넘어간 어리석은 날 탓하지 누굴 탓하랴 남편을 타박하면 남편은 그게 그냥 찐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달달하니 따뜻하고 쫀득한 남편의 진심이었다나요? 그런 자신의 진심에 넘어간 거 아니냐며 빙긋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피식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남편이 평소 책이라면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데 이럴 때 보면 말을 참 잘해요. 실은 이런 남편의 넉살과 입담이 우리 찐빵 가게의 단골 손님들을 모으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희 찐빵 가게가 사업이라 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규모가 확장되었지만 결혼 초의 가게 사정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병든 노모와 어린 청년이 근근하게 꾸려가는 시골 골목 구석에 쓰러져가는 허름한 찐빵 가게. 별 비법이랄 것도 없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자가 근근히 만들어 파는 찐빵이라 딱히 특별할 게 없었죠. 시어머니는 찐빵을 만들어 팔아 먹고 살면서도 남달리 손맛이 있다거나 가게에 애정이 있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성실함과 사람 좋은 특유의 넉살과 친절함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찐빵이 팔려나가는 수준, 딱 그거였죠.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찐빵 장사 말이야. 뭔가 대대적인 변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뭐 찐빵을 접고 다른 걸 팔아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 장사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 저 사거리 꽈배기집 있잖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거 없이 사철 줄 서서 사람들이 사 먹는. 우리도 이왕 장사하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찐빵집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전망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남편 역시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아기도 태어났는데 이 정도 벌이론 택도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용접 기술이라도 배워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옛말에 사람이 뭘 해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왕 시작한 찐빵 장사 한번 멋지게 제대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게의 가장 큰 문제는 찐빵 맛이 그저 그렇다는 것. 뭔가 전라도서 경상도 전국 어디서건 우리 집 찐빵을 안 사 먹고 못 빼길 정도로 기막히게 맛있는 찐빵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시샘말로 한장하게 만들어서 안 사 먹고 못 빼길 찐빵을 만들기 위해 갖은 고생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단 전국 각지의 장터들을 돌면서 맛있다고 소문난 찐빵 가게들을 죄다 순례했죠. 그러다가 입소문뿐 아니라 먹어보고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맛있는 가게를 발견하면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가게의 비법을 하나라도 듣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찐빵 3개만 주세요. 여기 있어. 아자 2,000원만 내쇼. 사장님, 여기는 보니까 찐빵 반죽이 굉장히 얇고 팥소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데도 달거나 물리지 않고 참 맛있어요. 찐빵 맛 좀 아는 여편네시구만. 그게 다 20년 넘은 우리 가게만의 비법 아니겠소. 사장님, 저희도 실은 다른 지역에서 찐빵 가게 하는데 그 비법 좀 같이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이 손님인 줄 알았더만 밥그릇 뺏으려는 첩자 아니오. 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니 저리 가시오. 아댁들한테 찐빵 안 팔아. 굵은 왕소금을 뿌려가며 우리 내외를 쫓아내는 사장님에게 애골복골 매달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 가게와 우리 부부가 장사하는 데는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사장님 가게 반경 50km 가까이는 죽을 때까지 얼씬도 안 한다는데 각서라도 쓸 테니 필요한 허드렛 일 얼마든지 시켜만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찐빵 만드는 비법을 조금 알고 싶은 소박한 자영업자라고 설명드렸죠. 대신에 무보수로 저희 부부를 한동안 얼마든지 부리시고 찐빵 반죽과 팥소 만드는 비법을 조금 전수해 주십사 정말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당장 돌아가라고 저희를 내치던 사장님들은 일단 무보수로 가게 일을 돕겠다고 저희 부부가 턱하고 나서니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며 가게 일을 시키더군요. 한 며칠을 저희 부부가 묵묵하게 가게 일을 돕는 걸 보시곤 젊은 부부가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가상하다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팥소와 반죽 만드는 비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의 찐빵 가게를 돌며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물론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전박대로 시작해 문전박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럴 경우엔 그 집 찐빵을 그저 열심히 먹어보고 저희 나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겠다 열심히 맛을 분석하고 레시피를 나름 추측해보고 그런 식의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한 몇 년 이런 식의 노력을 거듭하다 보니 남편과 제게는 어느덧 두툼한 한 권의 레시피 노트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 부부 찐빵만의 노하우가 담긴 그런 찐빵 레시피 노트가요. 경험과 연륜이 쌓이다 보니 이제 저희만의 레시피 노트대로 찐빵을 만들어 팔아도 전국 각지 어느 유명한 찐빵 가게에 뒤치지 않는 그런 맛있는 찐빵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장사도 당연히 점점 잘 되어갔어요. 지역 시내의 찐빵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한 8년 전에는 TV 출연을 계기로 가게가 더 대박이 났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 찐빵 가게의 매출은 승승장구였고요. 최근엔 백화점 입점 계약까지 따게 되었는데 기반을 올려놓은 찐빵 사업을 형님네 부부에게 인수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달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느 날 가게에서 찐빵 포장으로 한참 정신이 없는데 달갑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생전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던 큰 아주버님네 부부였죠.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반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에 온다는 기별도 없이 급작스럽게 온 것도 좀 당황스럽고요. 아니, 오신단 전화도 없이 갑자기 가게엔 웬일이세요? 동서도 참 말머리 한번 이쁘다. 가족끼리 무슨 꼭 온다는 기별을 하고 와야 하는 거야? 재수씨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아주버님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명일이는 어디 갔어요? 네, 재료 공수 때문에 잠깐 도매시장에 갔어요. 아마 금방 올 거예요. 동서, 어머님한테 얘기는 들었지? 우리가 이 부부 찐빵 가게 이어받아서 하게 됐다는 거 말이야. 아니, 형님, 가게를 이어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리고 애들 아빠랑 제가 결혼해서 쭉 키워온 사업인데 저희랑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그러시는 건 좀 곤란하죠. 어차피 이 가게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재수씨도 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가게 건물 저희가 물려받기로 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네? 아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에이, 형님 오셨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한참 예민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찰나 도매시장에 나갔던 남편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두 내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했는데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큰 아주버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찐빵 사업 얘기를 꺼내더군요. 남편과 제가 이 가게를 키우느라 고생한 건 잘 알지만 이제는 자기네 부부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요. 아주버님이 근래에 은행에서 명예퇴직 당한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원래 하시던 일과 너무 상관없는 분야가 아니냐고 했더니 나이가 있다 보니 어디 딱히 본인이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니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새로운 걸 무모하게 시작해서 망하기보단
우리가 하던 사업을 자신이 물려받아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나요? 형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던 장사를 접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저 역시 우리 부부가 취미로 하는 장사도 아니고 엄연히 생업인데 이거 말고는 돈 버는 재주도 없는 우리 부부에게 갑자기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보고 듣자 하니 말을 너무 막 한다면서 솔직히 찐빵 가게를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부부에게 이전 등기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상속세니 뭐니 세금 아낀다고 하루빨리 형님네 부부가 가게를 가져가는 걸 우리 부부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라서 차일피일 미룬 거라나요? 마치 저희 부부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이제껏 참아왔다는 태도로 얘기하는 형님 부부를 보고 있자니 참 말문이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이전 등기도 미루면서 편하게 장사하게 해줬음. 이제는 좀 물러나줘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지. 우리가 뭐 그냥 거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냐? 권리금? 그래, 그거 섭섭치 않게 쳐준다니까. 우리 부부의 찐빵 가게 점포를 형님네 부부에게 상속해 준다는 사실 역시 솔직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배다른 자식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호적에 올라있는 최씨 집안 아들인데다 평생 시어머니 곁에서 찐빵 가게 일을 물려받아 가업을 잇고 지역에서 이름난 맛집으로 키워낸 건 모두 남편,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제가 이뤄낸 일이었으니까요. 친정 식구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모두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형님네 부부를 욕했습니다. 아무리 가게를 본인들에게 상속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키워낸 찐빵 사업을 홀랑 가져가 본인들이 운영한다는 게 너무 도둑놈 심보라고요. 여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일군 사업 그냥 형님네한테 넘길 거예요? 글쎄, 나도 정말 답답해. 나라고 그렇게 형님네한테 부부 찐빵을 넘기고 싶겠어? 형님도 먹고 살 일이 얼마나 막막하면 나한테 와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서 험하게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여보, 이런 경우는 형제고 뭐고 솔직히 법정 다툼 한다고 해도 남들이 우릴 손가락질하진 않을 거예요. 마음 약한 남편은 배다른 형이어도 어쨌든 피가 섞인 형인 큰 아주버님과 찐빵 가게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멀쩡히 살아계신 상황에서 남편이 가족들과 그런 험한 싸움을 벌일 사람이 못 된다는 건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어떤 노력과 고생으로 키운 가게인데 본점 가게 자리를 형님네 부부에게 고스란히 넘기라니요. 시어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분점을 내는 것도 안 된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사업을 알아보라고 성하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고 양심 없는 처사였죠. 남편이 본인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었어도 저리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우라가 치밀고 속상하더군요.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시어머님은 남편이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찐빵 장사에 뛰어든 후로 생업과는 거의 담을 쌓다시피 생활하셨습니다. 찐빵 가게 일도 대부분 힘든 일에 전담은 남편이었고 시어머님은 큰 힘이 들지 않은 가게에 격가지 일들을 조금씩 하시는 정도로 생활해 오신 분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결혼한 후로는 가게 일에서 아예 손도 놓으셨죠. 전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왜 그리 사람이 물러터지고 본인 이득은 1도 생각 못하냐고요. 시어머님은 원래가 큰 아주버님 바라기이고 그렇다고 큰 아주버님이 남편을 동생이라고 끔찍히 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당신만 늘 항상 어머님과 큰 아주버님께 퍼주지 못해 안달이냐고 마구 닥달했습니다. 그래, 당신 화나고 속상한 맘 이해해. 그런데 어쩌겠어. 배가 다르긴 해도 나한테 하나뿐인 형인걸. 그리고 어머니, 날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젖먹이었던 날 지금까지 키워주신 건 사실이잖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릴 수 있겠어. 화도 나고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상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가게를 넘겨줄 궁리를 하는 남편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설상가상 시어머님은 부랴부랴 부부 찐빵 가게의 이전 등기를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가게 점포는 형님네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얼마 되지 않는 권리금을 내밀며 형님은 틈만 나면 가게를 찾아와 우리 부부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동서, 일단 찐빵 만들려면 반죽하고 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반죽 만드는 것 좀 가르쳐줘. 아휴, 반죽은 애들 아빠 담당이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찐빵 반죽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하고 밀가루 부어서 일단 치대면 되는 거겠죠? 형님은 아무렇게나 밀가루를 붓고 치댄다고 나서서 가게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가게는 게다가 반죽을 한 가지 밀가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곡물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밀가루 한 포대를 다 반죽통에 부어버리는 바람에 아까운 재료를 그냥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반죽 비율부터 숙지하라는 저의 말에 가게 비법을 전수해주는 것에 인색하다며 화를 내는 형님이었습니다. 형수님, 팥찐빵과 다르게 야채찐빵은 반죽 비율도 아예 다르고요. 일단 그것부터 숙지하셔야 돼요. 아유, 고작 찐빵 반죽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럼 일단 오늘은 급한 대로 치대는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줘요. 아, 이리 오세요 그럼. 기계 반죽 들어가기 전에 손맛 들어가라고 1시간 정도 항상 손으로 직접 치대는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반죽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또 직접 손으로 치댄다고요? 아이, 그럼요. 여기가 나름 유명한 찐빵 가게 본점 아닙니까? 모든 사람 손맛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손맛이에요. 기계로 정확하게 팍팍 치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사람 손마다 저마다 나오는 고유한 에너지파가 있대요. 식당마다 집집마다 다른 손맛이라는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반죽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줘봐요, 어디.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좀 무리긴 할 것 같은데. 시집와 김장 한번 담가본 적 없고 그 흔한 멸치 볶음 한번 직접 하는 일 없이 모두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형님은 손맛과는 거리가 먼 평소 솜씨를 알았던 터라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 한번 배울 수 있으면 배워봐라. 뭐 그런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손톱에 칠한 네일 아트가 떨어졌다며 호들갑 떨며 나가 떨어지는 형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이제 50 후반을 바라보는 여편네가 네일 아트 걱정을 하면서 생업으로 삼겠다는 찐빵 반죽 치대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과 절박함마저 의심이 들더군요. 아주버님 역시 평생 책상에 앉아 하던 일만 하시던 분이라 찐빵 가게 일을 배우는데 서투셨죠. 그나마 형님이 과진 서툰 열정마저 별로 보이지 않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찐빵 가게를 가져가 운영하겠다는 욕심엔 변함이 없었죠. 저는 형님네 부부가 과연 찐빵 가게를 이어받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도통 믿음이 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모 형수님네 부부가 일머리가 없어 그렇지 두 내외가 다 하다 보면 차차 늘지 않겠냐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 전까지 차근차근 좀 더 신경 써서 가르쳐 주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억울하고 화나지도 않나면서 30년 다 되어가는 일터를 넘겨주고 우린 쫓겨나는데 그렇게 허허실실 웃으면서 가르쳐주고 싶냐고 했죠. 회사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겠다고 평생 공부만 하던 형이 직접 나서 저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보, 당신 화나고 속상한 마음 이해해.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익힌 우리 기술이고 우리 비법인데 그게 어디 도망가겠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던 집도 가게 옮겨서 망하는 경우 한두 번 봐요. 오래된 노포엔 세월 속에 만들어진 그 집 특유의 공기며 습도
냄새밴 조리 도구들, 그런 게 다 맛을 알게 모르게 영향 미치는 건데 다 뺏기게 생겨서 이제 어쩔 거냐고요.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요즘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 여보, 우리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다시 오픈하면 분명 장사 잘 될 거야. 백화점 납품하는 찐빵 수량만 잘 맞춰도 당분간 버리는 걱정 없을 거고. 안 그래? 전화 유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처음부터 차차 다시 늘려나가자. 어? 못 살아 정말. 내가 그 옛날 찐빵 얻어먹은 걸 후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당신 절대 후회 안 하게 내가 만들 거야. 날 좀 믿으라고, 어? 남편의 결심이 변함없다는 걸 알게 되자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되더군요. 가족 간의 도의를 저버리고 법정 다툼을 할 남자가 절대 못 된다는 걸 남편의 성미와 인간됨이 어떠한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자가 제 인생 철학이기도 했고요. 전 더 이상 남편에게 따지거나 바가지를 긁지 않고 본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공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몰래 찐빵 만드는 비법이 적힌 저희 부부의 레시피 노트를 몰래 훔쳐가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셨어요. 전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아니, 해도 진짜 어머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남편과 저의 레시피 노트를 훔쳐갈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형하고 형수가 일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마 어머님이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다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느긋하고 당당하냐고 소리질렀죠. 그 레시피 노트는 우리 부부의 찐빵의 역사고 모든 비법이 담긴 비서인데 당장 가서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 그 노트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이젠 장사 접을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거참 자기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면서 똑똑한 사람이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냐며 저를 데려 타박하더군요. 그 노트가 소중한 거긴 하지만 그 노트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될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 물었더니 레시피 노트 따위는 없어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찐빵 만드는 노하우는 모두 다 남편의 머릿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어 있다나요? 정말이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재차 물었더니 자기가 평생 거짓말하는 것 봤냐면서 호언장담하더군요. 암튼 공부머리는 없는 사람이 찐빵 쪽으론 스티브 잡스 저리 가라야. 여보,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누구야? 아이, 난 금시초문 그런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이구 됐어. 당신 공부 안 하긴 참 잘한 일 같아요. 뭐야, 가만 보자 하니 여편네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 남편과 저는 찐빵 가게의 본점 자리를 결국 형님네 부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자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30년 넘게 일하며 모든 걸 쏟아부어 읽어놓은 그 가게를 떠나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게를 넘겨주고도 할 일은 많았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거래를 해왔던 근처 카페며 학교와 관공서 등에 일일이 연락을 돌려야 했지요. 사정이 생겨서 저희 부부는 본점 자리에서 가게를 파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대놓고 난색을 피워하더군요. 30년 가까이 해온 장사를 왜 갑자기 정리하면서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번 분기 계약은 다른 곳을 알아봤을 거라고 대놓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거래처도 여럿이었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찐빵 가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오해 말라며 저희 부부 대신 형님네 부부가 잘 이어받아 할 것이라고 간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찐빵 가게를 떠난 저희 부부는 일단 서울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아이 둘을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킨 데다 둘째 아이는 또 공부를 잘해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던 터라 저희 부부 수중에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죠? 일단 서울 변두리 중심으로 집세가 싼 곳을 알아보자.
찐빵 가게는 최대한 조그맣게 오픈해서 한동안은 다른 곳에 납품하는 찐빵 수량을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두자고.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수익으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찐빵 물량을 맞추려다 보니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도 하루 종일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쪽잠을 자가며 낮밤으로 찐빵을 만들었죠. 1년 남짓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서 서울 근교에서도 거래처들이 한두 군데씩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봄전 자리에서 장사할 때 비하면 수익 면에서는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인지도를 모두 잃고 원점에서 시작하다 보니 고생은 배로 해야 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를 보러 상경하셨습니다. 아이,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새로 터져 넘겨 장사 시작하려니 고생이 많다면서? 미안하구나. 애미로서 염치가 없어 그동안 불어 연락도 못했구나. 형님네 가게는 좀 어때요? 장사 잘 되죠?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군요. 안 그래도 찐빵 가게 문제 때문에 남편을 보러 왔던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희 부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명일아, 찐빵 가게 본점 자리 말이다. 다시 너희 부부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네가 장사 그만하고 싶다고 하던가요? 어찌된 일인지 수일이네가 찐빵 가게 시작한 후론 영 장사에 재미가 없구나. 니들이 장사하던 같은 자리, 니들이 만들던 똑같은 방식으로 수일이네 회가 찐빵을 만들어 파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 내막을 들어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부네가 운영하던 찐빵 가게를 형님네 부부가 인수받아서 초창기에는 나름 열심히 운영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가진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멀쩡한 찐빵 가게 건물을 2층으로 증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라는 게 주인이 바뀌면 자리 잡히는데 원래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형님네 부부가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 일이 손에 익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가 나름 유명하고 멸망이 있는 곳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 하나로 일단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입소문이라는 게 원래 속도가 무섭게 빨라서 하루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게 고스란히 월 매출로 연결이 되었나 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성향상 일머리 없고 몸 힘든 일은 세상에서 또 질색인 형님께서 찐빵 가게에 일하는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서 그리했다고 하는데 매출은 주는 가게에서 일당을 줘야 하는 일손을 늘리다 보니 가게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던 거죠. 20년 넘게 고정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맛이 변한 찐빵을 가지고 클레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레시피 노트대로 또 저희 부부가 전수해드린 방법대로 찐빵을 만들지 않고 찐빵 만드는 과정 자체를 좀 단순하게 바꾸었던 모양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숙성 과정과 시간을 단축하고 야채 찐빵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재료비 아낀다고 가짓수를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그러니 원조 찐빵 맛이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가게 찐빵은 맛이 없어졌다고 이제 예전의 그 맛이 아니라고 혹평만 난무한 그런 찐빵이 되어버렸다고요. 아서라, 걔들은 장사는 글렀어. 니들이 장사할 때 거래하던 거래처들도 모두 발길 끊고 손님도 점점 줄어서 요새는 가게에 파리가 날릴 지경이란다. 아니, 가게가 그 지경인데 왜 연락 한 통 없으셨어요? 우리 가게 찐빵이 없어서 못 팔던 찐빵인데. 남편과 저는 너무 속이 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더 고집을 부려서 가게를 지켜야 했나. 그런 후회마저 뒤늦게 밀려들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칼잎을 먹으면 죽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애초에 수일이네한테 찐빵 장사를 맡긴 내 잘못이다. 탓을 할 거면 내 탓을 해다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본점 가게 자리 나와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나름 서울 근교에서도 차차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저희 걱정돼서 오신 거면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명일아, 애미야, 니들 다시 본점 가게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게 어떻겠니? 지금 네 형 부부에게 그대로 가게를 뒀다간 가게 건물이 빚으로 그냥 통으로 날아가게 생겼구나. 안 그래도 가게 건물 2층으로 증축까지 했는데 니들이 다시 들어와서 가게 몫을 좀 살려놔야 2층도 세를 주든 할 것 같구나. 듣자 하니 형님네 부부가 도저히 더 이상 찐빵 가게를 못하겠다고 나자 빠졌던 모양입니다. 적자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큰아들 내외에게 가게를 맡겨두었다가는 2층으로 증축까지 마친 가게 건물을 은행에 내주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어머니를 엄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무 대가도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저는 뭔가 딜을 하려면 지금 이때다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찐빵 가게 본점 자리를 남편에게 명의 이전해달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부부 또 가게 터전을 옮겨 장사할 수 없다고 똑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가게의 이름값을 잃어버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겨우 서울 언저리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걸 또 정리해서 본점 자리로 돌아가는 건 너무 손해라고요. 그 손해를 메꿀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본점 가게 자리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래, 며느라기 네 뜻대로 해주마. 그 찐빵 가게 자리가 요물이라 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빚잔치밖에 안 되는 자리인 걸 어떡하니. 그 가게 주인은 니들 부부지 싶구나. 시어머니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결국 찐빵 가게 본점 자리를, 그러니까 증축한 건물의 1층 자리를 남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다달이 적자를 보는 가게 운영에 겁을 집어먹었던 형님네 부부도 흔쾌히 동의하는 바람에 저희 부부 결국 찐빵 가게를 도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명의 이전까지 완료돼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저희 부부 소유가 됐지요. 찐빵 가게 자리에 그렇게 욕심을 나던 형님네 부부였는데 가지고 있다가는 빚잔치가 될 게 뻔한 가게를 욕심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에게 가게를 넘겨주게 된 셈이죠. 또 그렇게라도 해야 형님네 부부도 건물의 2층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 찐빵 가게 자리가 부동산적인 가치가 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역 명물로 장사 잘 되게 찐빵 가게를 운영할 때는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목이 별로라 매물로 넘긴다 해도 큰 가치가 없는 자리였죠. 저희 부부가 주인일 때에만 목이 좋고 값이 비싸지는 가게, 찐빵 가게 자리는 그런 곳이었네요. 여보, 우리 가게로 다시 돌아와서 장사하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부부만의 명당을 되찾았는데 기쁘고 말고. 다시 되찾은 예전의 그 가게 자리로 돌아와 저희 부부의 찐빵 장사는 다시 성업 중입니다. 서울로 터전을 옮겨 새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뚫어놓은 거래처들의 도움으로 서울 근교에 최근엔 분점 계약까지 마치게 되었네요. 원래 가게 터전을 뺏기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되려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전화 위복이 된 셈입니다. 최근에 형님네 부부에게 화환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아주버님네 부부가 수학학원을 개원했거든요. 늦게나마 그분들도 자신들에게 맞는 천직을 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